그러면 네. 이 이제 확장된 조금 더 뭐 비용 면에 있어서 딱 제 취향에 맞춰서 벌금 폭탄 철거 단속 걱정 때문에 밤잠 설치던 6평 농막 시대는 끝났습니다. 도심에서 차 막혀서 내려왔는데 쉴 곳이 불편하면 병나죠? 합법적으로 10평까지 늘어난 체류용 쉼터, 과연 전원주택보다 좋을까요? 진짜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낱낱이 공개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농막에서 체류용 쉼터로 전환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사장님을 직접 만나서 체류용 쉼터로 다 전환하면서 했던 그 각종 과정, 그 다음에 어려움, 또 이로 인해서 변화된 점, 또는 이걸 하면서 유의해야 점이라든지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물이 기존의 농막이고 우측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체류용 쉼터로 확장된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부에서 살펴보고 건축주분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네. 오늘 확장한 거를 주로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네네네네. 기존의 살림 네. 이런 것은 제가 네네. 좀 지향하고 네네. 확장한 부분 위주로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도심에 거주한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리시나요? 차가 안 막히면 한 1시간 반이면 오고 차 조금 막히면 2시간이 걸려요.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체감상 너무 멀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게 네. 워낙 내려와서 여기 생활이 좋으니까 늘 언제나 설레이면서 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네네. 여기 이제 1시간 뭐 한 반 정도 만약에 걸린다 하면 다른 구독자분들도 보고 계시니까 최대한 멀리 가신다 하면 어느 정도 갈 수 있으실까요? 개인차가 다 있겠지만 이제 네. 저라면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겠느냐. 글쎄요. 한 3시간 정도는 저는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네. 네네네. 예. 잠깐만요. 지금 네네네네. 여기 보니까 네. 여기서부터 약간 요게 이제 달라지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요게 그렇죠. 여기서부터 좀 넓어지고 그래. 확장된 면이 그럼 여기 요면이 확장이 된 면이고요. 네, 여기까지가 그렇군요. 기존의 6평 그러면- 농막이었죠. 그러니까 네네. 네. 요렇게 해서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 농막이었고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확장된 공간이었군요. 네, 요렇게 음. 네. 이렇게 중문처럼 중문. 네. 삼연동 미닫이문을 중문을 이렇게 설치하셨고 네네, 달았고. 이 부분을 확장을 하셨군요. 네네. 이 부분이 확장이 되면서 네. 저 데크 바깥쪽 공간까지 이제 이렇게 쭉 확장을 하셨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군요. 층고가 다르죠? 네네, 그렇군요. 네네. 지금 여기 높이하고 네네. 이 확장된 면의 높이가 다르군요. 그러면 네. 이 이제 확장된 면은 업체에 맡기셨나요? 아니면 직접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저희가 사실은 그거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업체에 맡겨서 이제 완제품을 여기다 갖다가 놓는 방법도 있고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저희 또 지인이 사실은 건축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예. 그래서 지인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예. 또 딱 제 입맛에 맞춰서 제 성향에 맞춰서 딱 제 니즈대로 이렇게 해주는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인하고 같이 작업을 한 공간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네. 저기 그러면 밖에 지금 보이시죠? 네네. 네. 저기 네. 저게 뭐 학인가요? 뭔가 모르겠는데 백로인가? 백로 아닐까요? 백로. 야, 바로 논도 이렇게 있고 네. 이쪽도 논이 있고 네네. 저쪽에는 여기는 아파트도 저희가 보이고 이렇게 뷰가 조망처럼-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확장된 면에 기존 만들어져 있는 모듈러 주택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갖다 놓는 방법도 있고 이게 새로 짓는 방법도 있을 텐데 혹시 모듈러 주택을 갖다 놓는 건 고려하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것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인하고 같이 건축을 하는 쪽이 네. 조금 더 뭐 비용 면에 있어서도 좀 저렴하기도 했지만 네. 그게 아니더라도 그분하고 또 이렇게 세밀하게 다 상담을 하면서 예. 근데 보시면 사실은 난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제 취향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희 이쪽에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조명 조금 달고 저희 조명도 좀 신경 쓴 조명이에요. 여기는 예. 이제 원이고 네. 거실 조명 보시면 사각형이거든요. 네네. 옛날에 네. 조명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성품이 나왔는데 네, 요거는 저희가 우리 이제 건축주님의 따로- 그 취향에 맞춰서 네네. 이런 조명들을 이렇게 하셨군요. 네네. 그러니까 모듈러 주택은 이제
일반적인 네. 기성복이라면 이건 그렇죠. 맞춤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군요. 그래서 여기는 네. 이제 다락처럼 1층, 2층으로 다 이렇게 만드셨군요. 그러니까 1층에 네. 침대가 있으시고 제가 2층에 잠깐 올라가 봐도 예, 될까요? 올라가 보셔도 되세요. 네, 올라가 네.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면 나무도 이거 굉장히 예, 이거 원목인데 그냥 네, 튼튼하게 그래가지고 2층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군요. 네. 이게 이쪽에 저희가 증축한 공간이 아무래도 층고가 조금 기존 농막보다 높다 보니까 네. 이렇게 다락방을 만들어도 불편함 없이 위에서 생활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저희 3명도 실컷 자거든요. 네. 그 자재비하고 인건비는 제가 마지막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가장 알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 궁금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확장된 부분의 그 단열, 이게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니까 이중창으로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바깥 건축주님을 제가 만났는데 네네. 제가 여쭤보니까 이 단열재를 100mm 샌드위치 판넬하고 네. 그 다음에 열반사 단열재 10mm짜리 해서 총 110mm 단열을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중창으로 이렇게 하셨네요. 그러면 이 단열에서 혹시 부족하지는 않으셨나요? 한 1년 써보셨을 텐데요.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 일주일에 정말 주말 정도 오는 거지만 저희 이제 바깥 양반은 여기에 꽤 그래도 일주일 중에는 그래도 한 뭐 5일도 머무르실 때가 있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단열이 안 돼서 불편하다라는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어차피 또 여름에 저희 에어컨도 있고 여기 판넬이잖아요. 네, 전기 판넬. 네네. 판넬이라서 네. 여기 이제 에어컨 이렇게 설치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더운 그 시기 여름철에는 음. 에어컨으로다가 조금 보완하시고 네. 그다음 추운 때는 전기 판넬 바닥에 있으니까 네. 그렇지 일반 주택처럼 이렇게 하면은 네, 어떻게 보면 가성비 면에서는 뭐 네. 돈이 충분하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가성비 면에서는 적절한 단열을 하고 나머지는 네. 난방기구하고 네. 냉방기구로 다 이렇게 보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렇게 체리온 쉼터 중축한 게 한 거의 여기서 4계절을 다 지내봤거든요. 네. 근데 전혀 불편함은 못 느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농막에서 체중 쉼터로 다 확장을 하셨잖아요. 혹시 이걸 네. 확장하게 된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 공간을 사실은 너무 많이 사랑을 하는 이제 공간이고, 네. 그런데 조금 잠을 잘 수도 없고, 네. 아무래도 또 지인분들 초대해서 놀고 이제 그러다 보면 화장실 쓰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아쉬움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네, 그랬다가 저희가 이게 그 행정적으로 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체리온 쉼터가 잘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요거다 싶어가지고 이제 바로 바꿨는데 만족도는 정말 최상입니다. 예. 네네. 그리고 이 체중 쉼터를 이렇게 축조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행정관청에 일단 건축과 그다음에 환경과 농업정책과 이렇게 막 여러 군데를 들러서 거기에 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혹시 절차가 까다롭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뭐 이렇게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뭐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때 우리 도시농부님을 먼저 알았더라면 제가 도시농부님한테 도움을 좀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 만큼 챙겨야 될 것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는 과정은 저도 사실은 뭐 딱히 막 너무나 쉬웠어요라고는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런데 잘 챙겨서 하게 되면 뭐 그렇게 크게 나중에 무리는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도시농부님 같은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면 이제 네. 조금 더 편안한 방법으로 대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체리용 쉼터나 농막을 이렇게 짓는데 네.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네. 전원주택을 짓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건축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체리용 쉼터를 지셨으니까 그죠? 그거를 고려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의견도 혹시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의 상황이나 혹은 또 성향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저희 바깥 양반은 정년 퇴임을 하셨지만 저는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완전히 그 전원 주택을 지어서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그렇게 옮긴다. 그거는 사실은 조금 부담이 이제
좋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도시 생활에서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네. 뭐 문화생활도 그렇고 뭐 병원이나 이런 것들 가까운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저는 딱 5도 2촌 이게 가장 사실은 지금 제 상황에는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치료센터에서 5도 2촌 하는 거가 저한테는 딱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네. 그리고 또 전원주택 글쎄요 개인적으로 뭐 이제 재정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 뭐 1가구 2주택 괜찮으시면 뭐 이제 그렇게 또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시죠. 그렇죠. 맞아요. 네. 1가구 2주택에 우리가 그 문제를 네. 봉착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네. 저는 또 세금도 무섭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잘 지으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혹시 다시 시작한다면, 요런 부분은 이렇게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아쉬운 점이나, 지금 구독자분들이 이거 하시는데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아까 사실 도시농부님께 제가 저쪽 창 보면서 네. 우리 백로 지나가는 것도 보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사실 그 부분이 저는 지금도 좀 아쉬운데 예. 처음에 이렇게 증축을 할 때 저는 사실 저쪽 부분을 전면창을 내고 싶었어요. 예. 이 창을 더 네, 크게. 네. 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완전히 음. 내 거실로 들여놓고 싶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서 네. 사실은 좀 치열하게 저희 박간 양반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다시 있다면 네.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전면창 내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질문 하려고 했던 그 민감한 질문. 네네. 요거를 쉼터를 추가적으로 확장하면서 네네. 자재비하고 인건비 솔직하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요 사실 되게 많이 알아봤어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모듈러주택 완제품으로 해서 하는 것들도 알아보고 했는데 네. 이제 그러면은 기존 농막을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정리하는 비용에다가 예. 그리고 또 새로 이제 완전히 채용 쉼터를 안치는 이제 비용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네. 그냥 있는 거 살리고 증축하는 게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겠다. 네.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웬만한 거 조금 그냥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한 3,000만 원은 넘더라고요. 네. 채용 쉼터가. 근데 이제 저희 기존 농막 살리면서 요거 한 데는 네. 자재비는 한 7,800 정도 들었습니다. 7,800. 자재비 7,800. 네.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인건비가 좀 많이 들었죠. 인건비. 네, 네. 인건비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700? 1,700에서 네, 네, 요 정도. 1,800. 그것도 지인분들이 와서 도와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네. 만약에 구독자분들이 하면은 물론 자재 여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네네. 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아무래도 뭐 그런 거는 조금 감안하셔야 되시지 않으실까요? 네네네. 근데 뭐 큰 차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 그 정도 네. 된다는 게 나름대로 기준점을 세우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볼 텐데 이 확장된 면이 저기가 연결되는 부분에 방수나 또는 어디 결로나 이런 것들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거든요. 잠깐 그 부분을 나가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저희가 증축하면서 제일 신경 쓰였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네, 이제 네. 이 연결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하자가 생기면 어. 그때는 진짜로 이게 큰 사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제일 많이 신경 썼고요. 네. 그 안쪽에 실리콘을 전부 다 쏘고 네. 그리고 이제 겉에 이렇게 철제로 되어 있는 기역자 네. 딱 이렇게 대서 네.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 그렇죠, 거죠. 네네네. 예, 여기까지가 이 벽면이 원래 이제 농막이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리콘과 그다음에 기역자로 된 철판을 덧대가지고 방수 문제는 전혀 없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보강하셨다는 거죠. 네. 지금 1년 써보셨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다행히 그런 문제점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밖에 나가서 네. 그쪽 밖에서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확장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다리 놓고 이제 올라와서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지만 저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연결된 부분에 지금 저 실리콘 싸져 있고 그 다음에 기역자 철판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붕이 지금 요 지붕이 요 밑에 있는 지붕하고 겹치도록 해가지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혹시 이게 추가적으로 확장되는 면에 저기 그 연결되는 면에 결로나 또는 누수가 생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하셔가지고 1년 동안 쓰셨는데도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이 구독자분들한테 이거를 쉼터를 확장하고 나서 우리 건축주님께서 느끼는 뭐 마지막 소감이나 또는 그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지인들 이제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권해요. 네. 체리용 쉼터 하고 나니까 예전 네. 농막 생활했었던 때하고는 또 달리 네. 장점이 많더라고요. 아하. 네. 그러니까는 뭐 저는 도시에도 집이 있지만 네. 이제 도시에서 이제 치열하게 뭐 평소에는 직장 생활하고 네. 하면서 늘 마음속에 내가 갈 곳이 있다라는 거, 내 마음 네. 여유롭게 여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 네. 이게 사실 엄청난 위로가 돼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 좀 고민하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는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 네네네. 말씀 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농막에서 체중 쉼터로 확장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혹시 구독자분들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그 영상 내용을 보시면서 많은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 5도 2촌 파이팅을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